등기법의 뭐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다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권리 불문하고 등기 절차라는 게 있다. 변경부터 시작해서 가압류, 가처분 등기까지 이렇게 이제 다루어지는 겁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혈파고입니다. 여러분, 학습에 막힌 혀를 파고들어서 학습의 질병을 고쳐내고자 노력하는 혈파고. 예,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막힌 혀를 어떻게 뚫어드릴까 고민 끝에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 그 공시법에 보면요.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소위 공시법에서 첫 번째 파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,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로 이 토지 관련,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, 대장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. 두 번째 파트가 그 등기법이죠, 등기. 이 등기법의 뭐 설비 기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등기 절차 총론 나온 다음에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다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권리 불문하고 등기 절차라는 게 있다. 각종 절차 등기 절차가 있다 해서 변경부터 시작해서 가압류, 가처분 등기까지 이렇게 이제 다루어지는 겁니다. 이 목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또 오늘은 이 소유권 외의 권리,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실 여러분 물건 중에서 가장 그 전면적인 그 권리로서 가장 온전한 권리 아닙니까?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부분적인 걸로 바뀌면 제한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 사용 수익과 관련된 용익 물건, 그 다음에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 물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아울러 제한 물건. 이 제한이 안 돼 있는 전면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. 그래서 소유권과 여타의 권리는 좀 차이가 있다. 그래서 등기에서도 이 갑구, 을구, 이 갑구에는 무슨 내용이요? 소유권 관련. 이 전면적인 권리로서 따로 이렇게 갑구로 위치 지정을 하고 있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적인 어떤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요 을구에다가 이 소유권을 대상으로 뭐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을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소유권 외의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에 이 기재사항들, 등기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지상권이나 소유권 외입니다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임차권. 임차권은 물권 아닙니다.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.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를 할 때 물권적 지위를 득하는 것. 근원적으로는 채권입니다. 그래서 물권으로서 그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 요게 지금 전부 용익 물건이죠. 용익 물건. 거기 좀 사용 좀 하자. 요런 설정을 받는 거. 그런 권리. 예. 그다음에 그 저당권과 근저당권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종속적 권리죠. 그래서 그 주된 권리는 뭐예요?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을 게 있는 거죠. 돈 받을 게 있는데 그걸 확실히 받을 수 있게끔 저당을 설정하는 거죠. 근데 저당도 있고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은 이제 말하자면 그
이례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그 채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채권액이 있고 그 오르락내리락 심지어 없어지는 경우 그다음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확정이 되는 때까지 그 확정액을 그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까지 채권액을 설정을 해놓죠.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했겠죠.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들은 다 이게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하죠. 아무리 이 형편이 달라져도 여기까지는 보장받아야 되겠다. 뭐 비용이니 이자니 뭐 등등 다 받으려면 예컨대 집이 1억짜리면 한 1억 집이 1억짜리야. 그런데 대출을 5천 해줬어요.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5천으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얼마로 잡아요? 5천 플러스 알파 해서 한 8천 정도 잡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. 근데 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등기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임의적으로 그런데 임의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. 임의적이지만 허락되는 등기사항이 있고 그 필요 없다고 해서 허용되어 있지 않는 등기사항들이 있어요. 참 임의라고 하지만 조금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네이밍에 걸맞지 않는 성격을 좀 갖는 거죠. 그러니까 과로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있고 채우든가 말든가 과로로 이렇게 오픈형으로 주어지는 등기사항들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심지어 가로로 주어지지도 않는 등기사항들이 있다는 그거는 아무리 임의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가로 그 기재할 가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? 임의적 사항은 가로라도 있다. 그 없으면 많은데 있으면 그 가로에 채운다. 근데 가로도 없는 사항들은 아예 기재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화면을 옮겨서요. 지금 지상권, 그다음에 지역권, 전세권, 임차권 여기까지가 전부 용익, 사용 수익하는 용익과 관련된 것이고요. 요 두 개,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로 해서 설정되는 이 담보 채권. 그래서 담보 물권, 채권이 아니죠. 담보 물권, 저당권, 근저당권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격을 크게 나눌 때 필요적 사항이 결정이 되죠. 이렇게 용익, 사용 수익과 관련될 때는 뭐 땅 전체 토지로 보면 얼마나 사용할래? 그걸 기재하라는 거예요. 범위가 다 들어가 있죠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이 필요적 사항을 그냥 외우면 안 된다니까요. 이 권리의 성격상 밑에 깔리는 기본적인 필요적 사항이 있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이 밝혀져야 되겠죠. 얼마 갚아야 되는 상황이냐, 얼마 받아야 될 상황이냐. 근저당권은 그 성격상 채권 최고액 최대로 잡아서 설정하고 그 담보에는 이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적 사항으로 들어가죠. 이 두 개는 그냥 이렇게 담보 물건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애울 일이 아니고 당연히 따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용익 물건과 관련해서는 범위 기본에 깔리고요. 그 용익 물건 내에서도 각각의 성격상 필요한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. 이 목적은요. 이 목적은 여기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지상권 안에 들어가면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뭘 소유하기 위해 사용코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목적 여기 기재사 필요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역권도 마찬가지. 지역권도 뭘 위한 지역권 설정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. 통행이냐 그 외에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. 그 목적이 밝혀져야 된다.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하나를 곁들이면 더 확고하게 기억이 되겠죠. 요 지상이나 지역은 뭔가
지향하는 바가 있다. 목적이 밝혀져야 된다.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 목적이 이렇게 지상권과 지역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저장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지역권은 설정 등기 자체가 승역지에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 배워서 알고 계시죠? 그래서 그 승역지에 등기가 될 때 그 등기 안에 그러면 요역지는 어디냐? 이 승역지를 필요로 하는 요역지, 요청하는 토지는 어디냐 해서 그 요역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야 이렇게 승역지와 요역지의 연결이 생기죠. 그러니까 승역지에 등기를 하는데 그 승역지에 등기할 때 그러면 요역지는 어디냐 이렇게 해서 요역지가 들어간다. 예, 요역지가 들어간다. 네,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전세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의 경우에는 자, 임차권의 경우에는 여러분 전세권 그 법 저문에 보면요. 전세금이라는 게 항상 그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. 예. 그리고 임차권은 그 차임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. 예. 그래서 요게 이제 필수 사항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거의 흔들림 없이 단정하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. 자, 일단 용역권에는 범위는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목적, 그 다음에 지역권이니까 요역지 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돈이 깔려야 된다는 거죠. 차임, 그 다음에 전세금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저 담보채권 채무자 중요하고 빚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근저당 관련해서는 특히 존속기간 요건 그 임의적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. 존속기간 전부 임의적 사항으로. 근데 여기 보면은 요역 지역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나 지료가 이게 지금 X 표시돼 있죠. 왜 그래요? 이 지역권 자체의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지역권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역지하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역지, 땅과 땅 사이의 문제예요. 사람의 문제 이전에. 이 땅이 저 땅을 필요로 한다. 그래서 좀 영속적인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무상이 원칙입니다. 그래서 땅이 땅을 필요로 하는 이 관계에서 뭐 지료가 그 좀 중요하거나 대두되는 상황이 아니라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그렇다고 해서 지료를 받지 말라는 그건 아닙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지금 임의적 사항에도 포함이 안 된다 하는 점. 그다음에 그 지상권 존속 기간 또 전세권 용역 그러니까 지역권 빼고 요 용역 물권에는 요 존속 기간이 이렇게 임의적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. 그다음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 이런 것들이 이 지역권과는 달리 임의적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금지할 수가 있죠. 뭐 전전세나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상권은 금지할 수가 없죠. 근데 전세권은 금지 사항이 있으니까 금지한 것들을 위배했을 때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는 게 그 성격상 맞겠다, 맞는다 이런 거고 임차권은 차임이 필수 사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지급 시기 또 보증금은 필수 사항은 아니어도 늘 저기 임의적 사항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당권은 언제 갚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그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장소 또 그걸 뭐 저기 계약 내용을 위배했을 때 위약금 같은 거 그리고 근저당권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실은 그냥 저당권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다 포함해서 최고액을 잡잖아요. 그러니까 존속 기간만 임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격을 감안해서 그렇겠네 그리고 그 주요하게 그 유념할 것들만 좀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
이렇게 하면 소유권 외 등기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1차 심층 분석 접근이 되는 거고, 이런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 이제 늘 잊혀지지 않는 몸에 배이는 학습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공시법 관련해서 여기까지. 네,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